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문법 적용학습 1번에 5번 문항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강의가 좀 빨리 끝날 것 같네요. 가장 흔하게 보는 문제 유형이죠. 혹시 빠뜨린 게 있는지 여러분 아마 못 풀진 않을 거고요. 빠뜨린 것이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보기에 기억, 디귿과 관련된 의문 변동을 이해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일단 보기가 나왔는데요. 표준 발음법 규정을 주고 있습니다. 자, 표준 발음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형식 형태소와 관련된 의문 변동을 이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자, 형식 형태소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정도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잠시 뒤에 잠깐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형식 형태소와 관련된 의문 변동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 조항에 나타난 의문 변동을 예와 함께 이해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형식 형태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 아는 얘기 잠깐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파트는 의문 변동 파트죠.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구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였었고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형태소라고 하는 것은 뜻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뜻을 가지고 있는 채소의 부분인데요. 채소의 단위인데 종류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자, 그것이 잠깐만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해하기 쉽겠네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설명했냐면 형식 형태소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채소의 단위라고 했는데 여기서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 반면에 또 무엇을 의미라고 부르냐 하면 문법적 기능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을 수 있냐면요. 일단 명사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그 다음에 대명사 당연히 그렇고요. 수사도 그렇고요. 조사는 빠지죠. 조사는 문법적 기능을 하니까 일로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관형사 당연히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도 마찬가지겠죠. 감탄사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남았냐면 동사, 형용사가 남았는데 동사, 형용사를 싸잡아서 그냥 용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용언은 용언 전체가 뜻이 있는 게 아닌 거 알고 있죠? 용언의 어간만이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간이 절로 갔으니까 어미는 여기로 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마지막 남은 하나가 품사는 아닙니다만 접사도 형식 형태소 속에 포함되죠. 그래서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말 그대로 실질 형태소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법적 기능만 하고 있는 밑에 놈들 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형식 형태소라고 부르게 되죠. 그럼 일단 형태소의 가장 큰 틀 하나는 개념을 잡았습니다. 얘들을 형식 형태소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죠. 실질 형태소는 대부분 혼자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자립 형태소라고 부른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밑에 있는 거 형식 형태소는 혼자는 쓰이기 어려워요. 다른 거에 붙어 쓰이기 때문에 얘를 의존 형태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형태소의 네 가지 종류는 전부 다 나왔죠.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실질 형태소는 모두 그 자립이 아니라 딱 한 놈, 용언의 어간. 여기 있던 놈 중에서 용언의 어간 같은 경우에는요. 얘만 주의하시면 돼요. 얘는 실질은 틀림없습니다만 자립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의존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 알고 있는 형태소의 큰 틀은 한번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기로 가서 보기 그 다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17항입니다. 받침 디귿티귿이 조사나 전미사의 모음 이와 결합하는 경우에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조사나 전미사인데 문제에 따라서는 이거를 형식 형태소라고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금방 봤던 것처럼 조사, 접사, 어미를 형식 형태소라고 불렀죠. 그래서 조사나 전미사의 모음 이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지읒, 치읒으로 바꾸어서 디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자, 뭐에 관한 설명이죠? 기억은 국외음화에 대한 설명이죠. 자, 국외음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요거를 선생님이 잠깐 부연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이거 뭐 다 알고 있는 얘기라서 또 얘기하는 게 좀 민망스럽습니다만 혹시나 싶어서 잠깐 얘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요 규정과 관련해서 학교 설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예가 하나가 있죠. 자, 밭 뒤에 이랑이라고 붙는 거 이거 되게 많이 봤을까? 외우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 보세요. 디귿, 티읕 뒤에
이 모음이 온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랑의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이랑이라고 하는 놈이 밭이랑 논을 사다 이런 것처럼 접속 조사 완화가의 이 형태의 완화가의 구어체 형식일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조사 형식 형태소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밭의 특정한 부분을 가리키는 명사로 볼 수 있어요. 실질 형태소로도 볼 수 있다고요. 만약에 형식으로 본다 그러면 이 규정 그대로 17항 규정 그대로 디귿 티읕 뒤에 형식 형태소 이가 왔으니까 그냥 티읕을 치읕으로 바꾸어서 이어서 바라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밭이랑이라고 하는 이런 발음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얘를 이랑이라고 하는 놈을 실질 형태소로 본다 그러면 실질은 국외음화를 적용할 수가 없으니까 제일 처음엔 어떻게 되냐면 음절의 끝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밭이랑이라고 이렇게 음절의 끝소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은 받침 뒤에 이야 여여유 표준반어법 29항 해본 적 있죠. 그러면 니은이 첨가됩니다. 그래서 반니랑이 될 거고요. 최종적으로 첨가된 니은 때문에 앞에 오는 디귿이 비음화가 되어서 최종 발음은 반니랑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규정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국외음화는 디귿 티읕 뒤에 보통 바보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디귿 티읕 뒤에 이가 오면 지읒 치읒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얘가 반드시 형식 형태소여야 한다. 얘를 머릿속에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자, 밑에 붙임 보시죠. 디귿 티의 전미사 희가 결합되어서 티를 이루는 것은 그러면 디귿 뒤에 규정 그대로 해보죠. 디귿 뒤에 희가 결합되어서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지? 그러면 일단은 축약이 먼저 일어나는 거네요. 자음 축약, 거센소리 현상이 먼저 일어나서 티가 된 것은 티를 치로 발음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첫 번째 봤던 것은 국외음화에 대한 규정이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표준발음법 24항입니다. 어간받침 니은 미음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 소리가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이면 된 소리로 발음한다. 다만 피동 사동 전미사 기는 자 피동 사동 전미사가 몇 가지가 있죠. 피동 전미사는 4가지가 있고요. 사동 전미사 7가지 있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기가 왔을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예외 조항이 나온 겁니다. 자, 지금 보신 게 된소리 현상이죠. 된소리 현상. 요거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전 시간에 규정 2가지는 좀 암기해 두는 게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역 디귿 비에 예사소리가 올 때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뀐다. 그 다음 지금 보시는 건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에 예사소리가 올 때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뀐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면 거기에 붙어있는 전미사가 사동피동 전미사 기가 있다면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아이를 안다 이렇게 하면 어간 받침이 니은이 있죠. 이걸 그대로 발음하면 안 뒤에 니은 뒤에 오는 디귿을 안다라고 발음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피동 전미사를 해보죠. 안기다. 그러면 어간 받침 니은 뒤에 예사소리가 왔습니다만 얘는 피동 전미사이기 때문에 안기다라고 안 하고 안기다라고 발음한다라는 겁니다. 항상 보기의 규정 보실 때 예외 조항 보는 거 주의해서 보시고요. 자, 그러면 규정은 전부 다 봤네요. 1번으로 갑니다. 홑 이불에는 조사나 전미사가 없으므로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봤던 보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홑 이불인데요. 앞에 티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음 이로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음 이가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이불이라고 하는 명사 실질 형태소의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국외음화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형식 형태소가 아니니까. 그래서 1번을 다시 보시면 조사나 전미사 다시 말해서 형식 형태소가 없으므로 오케이 맞는 말이죠. 없으므로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뭐가 일어나냐면 홑이불 아까 봤던 반이랑과 똑같아요. 홑이불이니까 일단은 얘가 실질이니까 국외음화는 안 되고 그러면 첫 번째 볼 건 받침을 봤는데 대표음이 아니야. 그래서 홑이불이라고 음절의 끝소리. 자, 그 다음 현상은 받침 뒤에 이야 여요 유가 오면 니은을 첨가한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혼니불이 되고요. 최종적으로 역행 동화에 따라서 뒤에 오는 니은 때문에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게 되는 비음화 현상 혼니불이 되겠죠. 1번은 맞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2번 갑니다. 같이 해서 어근의 받침 티읕 뒤에
자, 같이 해서 요거 같다에서 온 거겠죠. 어근의 받침 티읕 뒤에 전미사의 모음 이가 결합하여 국외음화가 일어난다. 자, 얘가 전미사인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접사가 하는 기능 중에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품사를 바꾸는 거 알고 있죠. 그렇다면 같이는 기본적으로 같다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왔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기 어근 갓 뒤에 뭐가 붙었냐 하면 이가 붙었어요. 그러면 품사가 뭐가 되나요? 같이 뭐뭐 하다 부사가 되죠. 품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는 형용사를 품사로 바꿨으니까 전미사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국외음화 규정이 그대로 맞지. 티읕 뒤에 받침 티읕 뒤에 전미사는 형식 형태소니까 형식 형태소 이가 왔을 때 치로 발음한다. 2번은 맞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한마디만 더 할게요. 자, 디귿 티읕이 뒤에 오는 형식 형태소 이와 결합했을 때 지읒과 치읒으로 바뀌는 게 국외음하고 지금 우리가 그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읒 치읒은 국외음이겠죠? 선생님 하나 물어볼게요. 이 국외음이 경국외음인가요? 연국외음인가요? 이거 외워두라고 했을 겁니다. 선지에 따라서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 있기 때문에 외워두는 게 안전해요. 지읒과 치읒은 경국외음입니다. 그래서 경국외음화라고 아예 외워두는 게 편합니다. 자, 2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번 갈게요. 다치다에서는 전미사의 자음이 탈락된 후, 자, 전미사의 자음, 그럼 일단 전미사가 뭔지 봅시다. 기본형은 닫다겠죠, 그죠? 닫다가 기본형이고요. 여기 희가 붙어서 피동이 됐죠. 그럼 희는 피동 접사가 되는 거니까 전미사가 붙은 거 맞고요. 자, 근데 문제는 자음이 탈락된대요. 자음은 뭘까요? 전미사에서 히읗이겠죠. 히읗이 일단 탈락된 다음에 모음 이를 만나서 국외음화가 일어나. 자, 선생님이 도식화 시켜볼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닫히다라는 글자가 일단 먼저 어떻게 되냐면 닫이다로 히읗이 탈락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제가 하나 물어보죠. 이런 상태에서 히읗이 왜 탈락하는 거죠? 탈락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규정이 있잖아요. 설명이 안 돼요. 이렇게 가는 것은 왜 탈락이 되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뭐냐 하면 이렇게 보는 거죠. 닷히다에서 일단은 얘하고 얘가 축약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티다가 되고요. 아까 규정에서 본 적 있죠? 자, 이 모음 뒤에 오는 티읕을 국외음으로 바꾸어서 다치다라고 발음하는 게 최종이겠죠. 그러니까 탈락된 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축약된 이후에 국외음으로 바꾼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일단 3번은 설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자, 4번 신기다의 기는 사동전미사이므로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 기본형은 뭔가요? 신발을 신다. 어간 받침 니은 뒤에 오는 예사소리니까 신다라고 발음하는 것이 맞는데 신기다. 사동 접사가 왔으니까 규정에 따라서 신기다라고 안 하고 신기다. 경음화 현상 일어나지 않는 거죠. 4번은 문제 없고요. 자, 마지막 5번 갑니다. 담고에서는 어간 받침 미음 뒤에 기역을 첫소리로 가지는 어미가 결합하여 경음화가 일어난다. 자, 담다가 기본형이니까 어간 받침 미음이 맞죠, 그죠?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에 오는 예사소리이기 때문에 얘는 어간 뒤에 온 거니까 어미죠, 그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경음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끝나기 전에 두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당부는 다른 건 몰라도 된소리 현상, 경음화 현상, 된소리 현상의 규정은 눈여겨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써먹을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규정을 보라고 했어요. 규정을.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여기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요. 음끝 현상하고 형식 형태소 요거의 관계를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음끝 현상하고요. 정확히 말하면 연음 현상하고 관련되어 있는 형식 형태소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게 나오지 않아서 가장 흔하게 드는 예는 이해하기 쉬운 예는 이겁니다.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었나요, 이거? 오시, 오단. 자, 이걸 어떻게 발음하냐 하면 오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누구라도 오시라고 발음하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오단이라고 이렇게 발음하게 될 겁니다. 위의 것은 받침 뒤에 여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이 온 거죠. 주격주사니까.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는 그대로 발음합니다. 그대로. 이건 연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시옷이 이잉에 갖다 붙는 거죠. 반면에 여기 보세요. 시옷, 이거 대표음이 아니잖아. 시옷 뒤에 안이라고 하는 얘는 실질이에요.
실질이 올 경우에는 그대로 붙는 것이 아니고요. 대표음으로 바꾸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옷 안이 되고요. 대표음으로 바뀌어진 상태에서 연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온 문제에서 국외음하고 국외음하라니 미안합니다. 음절의 끝소리 현상하고 형식돼서 요거랑 연결시키는 문제가 안 나와 선생님이 마지막에 한 번 더 언급을 한 겁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